대통령 특별 사면이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통과가 되면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28일 자정에 이제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복권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기남 교수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 물론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되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면을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그러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이 사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국민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방향이 국민 통합에 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해 왔었죠. 그러나 이번에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년 특별 사면은 저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밖에는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 여론에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50%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죄하거나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건 국민 통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민 좌절만 키우는 전 사면이 될 거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거기에다가 갑자기 왜 15년 남은 MB는 사면 복권 시켜주면서 형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지사는 왜 복권을 안 만들어줍니까? 기왕에 해줄 거라면 저는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민 통합의 명분조차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런 사면 복권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떠나서 왜 안 해주는지 참 궁금한데 정국기 교수께서는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 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용산에서 이제 언론으로 조금씩 흘리는 것 같은데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남 교수님 같은 그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기남 교수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굳이 사면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형기도 뭐 5개월 남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껴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김경수 전 지사까지 사면을 같이 한다는 것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사죄를 안 하냐 반성을 안 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을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뭐 없애버릴 정도의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무슨 사법 처리를 받아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도면 뭐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면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맞추기가 되는데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는 이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검사적 표현으로 하면 말이죠. 드루킹이라는 게 뭡니까? 드루킹 범죄라는 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선거에 조작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원세훈이 사람 동원해가지고 한 거에 비해서 가중치로 따지면 한 1000배, 10,000배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가 시스템이 뭐 조금 죄를 줘가지고 그렇게 형을 내렸다면은 받아들이고 다만 5개월 남았다는데 왜 굳이 같이 하는지 이건 뭐 고도의 어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반론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죄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 질은 뭘로 결정합니까? 저의 상식적인 판단이죠. 네, 형량에 따라서 죄 질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죄 질이 나쁘면 형량이 더 높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형을 이제 줬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징역 30년하고 징역 5년하고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러면 30년이 더 죄 질이 나쁘다고 해야지
물론이죠. 그 예. 100가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범죄는 매우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 범죄 재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동의해요. 자,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도 아니에요. 개인 비리예요. 소위 뇌물죄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제명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형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대낮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평가를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앞서 우리 정국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 포함 안 시켜도 돼요. 아니 예를 들면 본인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굳이 본인이 거부하는 사면을 또 왜 굳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사면에 대해서 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대적 법 상식과 사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죄지었으면 10년 20년도 살아야지 왜 사면이 사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면은 원래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사면권을 대통령에 넘어온 거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법치주의에는 완벽하게 입에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마음이냐? 대통령 마음이에요. 왕이 마음이 있듯이 이거는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사면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왕의 마음대로 사면 내가 왕으로서 네 죄를 사해준다. 신을 대신해서 내가 사해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통령으로서 내가 네 죄를 사해준다예요. 법치주의에서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평가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남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사면 안 해주고는 미안한 이제만 대통령 마음이에요. 다른 나라 모두 마찬가지. 미국 트럼프가 마지막에 다 자기 그 선거에 관여했던 친구들 다 사면해줬어요. 이 사면도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당선자와 만났을 때 그때 김경수든 누구든 MB든 다 해줘야 될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법치주의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특별사면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일반 사면권은 지금 헌법에 있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거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헌법과 충돌하는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라는 게 법치주의 예외를 일종의 이제 통치권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형평성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 사면은 보면 앞서 김경수 지사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그 점에 저도 공감해요. 사면 안 해줘도 됩니다. 본인도 불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가지고 대선에 댓글 조작으로 개입한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그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죄질이 나쁘지 않은가? 이 사람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 명단이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김경수는 어쨌든 이 정치적 상대방이고 정치적 상대방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복권은 제한하고 전직 국정원장들 다 국고행령하고 그로 인해서 특가법 위반하고 심지어 대선에 개입하고 심지어 그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돈 받아 쓴 사람 부총리 이런 사람들은 다 복권시켜준다면 그게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로남불 사면이고 이 국민통합이 아니고 내편통합 사면인 건데 더 웃긴 거는 그 사람들 다 잡아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이제 뭐 살만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행사했던 검찰권, 본인이 행사했던 수사권의 정당성마저도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분이 법치 공정 상식을 얘기하는데 늘 법대로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법대로가 아니에요. 법대로 아닌 거 좋습니다.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죠. 근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왜 내로남불이고 내 편한테만 적용되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면은 두고두고 오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면이구나라는 대전제에 부합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데서 쟁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뭐 언론에 그 뭐 헤드라인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50년대 6년 뭐 이런 그 대비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기울어진 사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면 대상의 주요 인사들 봤더니 여권 인사들
한 9명 정도 살펴봤다 이거예요. 형량을 합치니까 벌써 50년 6개월이래요. 자, 근데 야권 인사들 봤더니 그걸 균형 차원에서 지금 구색 맞추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량을 총 살펴봤더니 4명인데 5년 뭐 8개월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균형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박원석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자, 이 사면이요. 무소불위의 권한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뭐랄까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과 더불어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근데 국정농단 뭐 이명박 정권 당시에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자, 그 당시에 수사 검사가 한동훈 윤석열이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사면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방향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 뭐 사법 시스템 내에서란 말 그렇게 많이 쓰던데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면 복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장 교수 말이 뭐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역사가 어쩌다 보니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수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 이런 역사는 이제 현실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현실에서는 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그 국정원 전 원장들 뭐 이런 말이 거론하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마련해준 자료를 보면은 전병헌 청와대 수석 이분은 그야말로 저 정말 뇌물 먹다가 감옥 간 분 아닙니까?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제가 아까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 말기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했거든요.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들 정서가 아직은 아니다. 아무리 그 너희 정권이지만 김경수 풀어준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그 판단은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면의 문제도 국민들 생각에 정권이 많이 분위기를 볼 걸로 생각이 돼서 저는 좀 챙길 것 같은데요. 부적절한 사람들 빼고 뭐 또 적절하게 사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산소망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더욱 분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면의 의미가 사라지죠. 사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최종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사면 시켰다가 또 다시 징역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기남 교수 전두환 사면은 잘한 사면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전두환 사면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우리가 왕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면권은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 뭔가 이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명분과 현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동의 없는 이런 특별 사면을 할 때는 뭔가 원칙, 기준 이런 국가 이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권 제한하는 논란이 계속 지금 학계에서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방금 정공기 교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달라졌죠. 그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네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려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박원석 의원 네. 많이 달라졌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사실은 지난 총선을 국민의힘이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의 전망이 막힌 거고 물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으나 황교안 전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국민의힘의 아주 극단적 지지층 일부는 공감할지는 모르겠으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유승민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비윤 혹은 반윤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조차도 없이 친윤 일색으로 당이 가면은 오히려 그런 정당의 경쟁력이 더 없는 거죠.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도 저희가 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마지막에 진박 공천 줄 세우고 했다가
그게 이제 당시 여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승민 그 배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저렇게 룰까지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유승민한테 출마의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암덩어리다. 황교안 전 대표 발언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당시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라 하면 당시의 정치 현장이죠. 예. 그리고 2019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야권의 가장 큰 과제가 통합이었어요. 바른미래당 자 유승민, 안철수가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하나 있고 황교안 대표가 끌고 있는 주류들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통합 모임이 만들어지고 압력이 굉장히 야권 통합해라 이러다가 망한다 너희들. 그래가지고 양쪽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통합에서 나온 게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나서서 21대 총선을 치렀고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당시 대표가 황교안이에요. 이 대목이다. 이래 보면은 지금 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안에서 좀 더 세력을 확보해야 되고 100% 당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다. 보십시오. 유승민, 이준석이가 배신자였습니다. 왜? 유승민, 이준석 지금의 당 주류에서 보면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찍혀 있으니까 당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나 황교안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이거죠. 호철강님은 그 집단은 생각만 다르면 온통 암덩어리요. 이런 걸 보내셨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천추해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공기 교수. 예. 선거용이라고 보십니까? 예, 선거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황교안 전 대표 또 전 총리 아닙니까? 이렇게 거친 말을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조용히 그냥 은퇴하시는 게 보수층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름 이제 그 또 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특정 그 인사들하고 같이 세력을 같이 하는 황빠도 있나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강한 우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대표할 때 법무장관 할 때죠. 그 어디입니까? 그 이석기 그 작업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일관성을 잃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엄동설안에 단식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거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성극우로 이렇게 계속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당대표에 나와서 한번 그 당대표가 아니죠. 대선 후보에 또 나와서 한번 그 망신을 좀 당하고 이랬으면 조용히 저는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은퇴하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나와서 아무리 자기하고 노선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다. 도려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가 해놓고 천추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이번의 그 정치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요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도 너무나 거친 말을 합니다. 본래 그 이 뭐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무슨 한국당 다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는 쪽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 거 보면 오만한 건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 이제 그 100% 당원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강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좀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을 유심히 보시면 첫째는 지지난 총선 때 총선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게 기억이 날 테고 또 전광훈 목사라는 분의 이름도 함께 광화문에서 함께 투쟁했던 그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 당원 투표로 한다고 되는 순간 컷오프 자체도 당원 투표를 하건 당원 상대 여론조사를 하건 당원들이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상당히 내다본 수라고 황교안 전 대표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0%, 당심 100% 전대 룰이 만든 저는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황교안 전 대표 같은 이른바 총선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개표 조작했던 극우 인사의 등장.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 뭐 신의 안수의 신혜식 대표
그다음에 또 가세연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 또 김건희 여사 후원회장을 뭐 했었죠. 팬클럽. 건희사랑의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 이런 극우 유튜버들까지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는 변종이 지금 생기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려면 또 총선 승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포함한 소위 당의 어떤 그 방향의 어떤 그 뭐랄까 아주 편향성이 강한 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저는 그 원래 그 목표와는 상당히 벗어난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막 공격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오른쪽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당 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없죠. 최소한 판은 이렇게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준석이 완전히 소수로 몰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더욱더 그렇게 된 처지지만 이것은 조금은 남아 있는 그런 수도권의 역량, 젊은 층의 그런 뭐 숫자는 얼마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만 저는 판을 흔드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안 나서지만 최고위원을 예를 들어서 젊은 수렴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로 가는 것 같다는 이런 인상만 줘도 영향은 좀 발휘할 겁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 이제 대선 계기로 많이 늘었는데 2030 당원 비중이 30%가 넘고 수도권과 영남권의 당원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때문에 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앞서 얘기했던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이제 극우 세력이 뭐 최고위원회 선거 출마한다. 저는 전원 낙선할 거라고 봅니다. 전원 컷오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극단은 극단일 뿐입니다. 극단이 보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뭐 시켰다고 하지만 그 수가 글쎄요. 저렇게 당원이 뭐 20몇만에서 지금 거의 80만 육박하게 늘어난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조직화된 극우 세력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액션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로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죠. 네네. 네. 이제 그때까지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까 BHC 치킨 쿠폰 드렸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은 호철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덩어리 관련된 멘트 주셨는데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마지막 한 주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